이재명이 지역화폐라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민주당에서 하도 개판을 치는 바람에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 예산이 다 날아가면서 이재명의 지역화폐 예산도 딸려나가서 빵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 국회는 정부 안에 대한 감액만 가능하지 증액은 할 수 없어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들끼리 추가로 잡아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재명이 들고 나온 게 추경입니다. 추경은 돈을 쓰다가 모자라면 하는 게 추경이죠. 갑자기 국가에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됐을 때 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로 잡는 걸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2025년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의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들의 깽판 때문에 날아가 버린 진의 예산만 살리겠다는 더러운 꼼수였습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원래 수천억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1조로 증액하겠다고 했었고 결국 빵원이 됐습니다. 그걸 지금 2조로 늘리겠다, 추경을 해서 늘리겠다고 떠드는 중인 거예요. 왜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역화폐 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느냐? 저 짓을 벌일 정도로 이재명이 지역화폐에 그리도 집착을 하지만 마중물이 어쩌고 승수 효과가 어쩌고 지역화폐를 뿌리면 막 경제가 살아난다고 몇 년째 떠들어대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없고 소비 진작 효과도 없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최종 소비를 대체할 뿐이지 마중물을 부었더니 몇 배가 돌아오더라,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더라, 이재명이 말하는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걸 뿌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중개하는 업체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을 벌어갑니다. 그 돈은 모두 우리의 돈입니다. 이재명의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이고 여러분이 낸 돈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이재명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거 연구한 놈을 조사하고 문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기관의 학자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놨는데 이재명의 사고방식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연구한 놈을 문책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인은 내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오면 그걸 재반박하거나 추가 연구를 하거나 합니다. 저놈을 없애면 반박이 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고방식은 그런 식인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패겠다는 이재명의 반응은 그래서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사고방식이기는 한데요, 이재명이 그걸 하는 건 놀라울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본인이 그런 자라는 걸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이죠.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국힘당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오른다. 이 뉴스가 나오자 이재명과 민주당의 반응은 처음에는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국적인 조롱을 삽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조사한 업체를 고발한다는 건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자 민주당은 고발 이야기는 슬그머니 접고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여론조사 업체를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인력을 등록하게 하고 업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를 제외하면 국회의 교섭단체가 각 1인씩을 추천합니다. 그러니 이 법안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국회의 그립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겁니다. 원래 여론조사 업체는 조사 시스템은 어떤지, 분석 인력은 누구인지 선관위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거기에 신설 조항을 붙이는데 그 전문 인력의 조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여론조사 분야의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2년 이상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
또는 학위나 자격이 없을 시에 5년 이상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 새 법안에 따르면 새로 등록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이런 전문 인력을 3인 이상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론조사 업체를 신규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런 인력을 3명을 갖춰야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미 2에서 5년을 근무한 사람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마치 경력이 없으면 신입으로 안 뽑는다는 얘기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인력을 빼내지 못하면 여론조사 업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규모가 작아도 앞으로는 여론조사 업체를 못 만드는 겁니다. 사실상 기존 업체만 영업하게 하겠다는 뜻인 거죠.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면서 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라고 합니다. 대변인이 직접 한 얘기예요. 오케이, 한국 여론조사의 수준이 낮은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얘기라서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자기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 잘못된 여론조사의 민심 호도가 괜찮은 일이었는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세론, 어대명론이 휘청거리니까 갑자기 민심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민심을 호도하면 괜찮고 이재명 반대쪽으로 민심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여론조사 막아야죠. 말은 좋은데 결국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은 이재명이 높게 나오면 잘된 여론조사고 이재명이 낮게 나오면 잘못된 여론조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며칠 전에는 리얼미터에서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리얼미터는 기계가 조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ARS가 조사하는 방식이라서 자기 나이나 자기 지역을 아무렇게나 대답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게 맞는 말이라고 치고 전에는 안 그랬냐고요. 여태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기계로 해서 왜곡이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스운 것은 이유를 각자 지 마음대로 가져다 붙인다는 겁니다. 숫자야 보이는 대로라고 치고 지지율이 왜 올랐냐?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지층이 결집해서 그렇다. 왜 떨어졌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중도층이 등을 돌려서 그렇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이재명에게 지지율이 왜 떨어졌느냐고 묻자 이재명 왈 국민께서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더 큰 역할을 기대하시는 거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 기대가 높아져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갑자기 지난 며칠간 우클릭을 미친 듯이 하는 중입니다.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기본 시리즈 그 공약을 접어버리고는 갑자기 기업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둥, 민생이 회복되려면 성장을 해야 한다는 둥 하더니 중국에 찝적대지 말라면서 쎄쎄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인지 제가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그러나 찬물 한번 끼얹고 가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렇다 할 정치 활동이 없는 김문수 씨가 여권 후보 중 지지율이 1위라는 얘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누군가는 더 강한 사람, 더 분명한 사람을, 누군가는 더 부드럽거나 성향이 약한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강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사태가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김문수 씨가 후보가 되면 자기들은 더 좋다고 한다는 말이 어제 언론 기사를 탔습니다. 확장성이 없는 후보라고요. 이 말은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의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100% 투영하지는 못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마냥 조롱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이르죠.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고 이제 다 끝났다, 다 이겼다, 이재명 막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